안녕하십니까. 나누는 우리들 웃지 마세요. 멘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나누는 우리들 MC를 맡은 김필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이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여러 사연들 갖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회차 북한인권 학생연대라는 이제 그 대표님들과 실무자님들 모셔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족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각자 그 간략하게 본인들의 이제 직책과 주요 업무를 대표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 학생연대 대표이고요. 운동회라고 합니다. 직책은 대표고 하는 일은 이 친구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 학생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유은실입니다. 네. 제 역할은 네. 자원봉사자 관리와 기획 업무와 회계. 오, 많이 하시네요. 저희가 인재야. 뭐 이게 저희가 3명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거 딱 업무가 딱 나눠져 있지 않아요. 멀티면 멀티. 그냥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실 씨는 지은 씨를 감시하나요? 네?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제일 낮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제일 약자인 것 같네요. 네, 지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 학생연대에서 홍보팀장 맡고 있고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역할은 디자인 많이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시죠? 네. 네. 모두 한국 분이세요? 네. 네, 세 분 다 한국 분이.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십니까, 대표님? 저는 전주 출생입니다. 전주. 네, 전주. 그러면 지은 씨는? 저는 전북 군산이요. 은실 씨?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도시처녀. 네,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체 소개, 어느 분이 하시는 게 편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북한인권 학생연대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2003년도에 당시에는 이 한국 사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고, 그렇죠. 심지어 2004년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 이런 거 반대하기 위해서 미국에 찾아가서 그때 2004년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질 때 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회에 찾아가서 북한인권법 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굉장히 떨어지던 상태였고, 또 그래서 더 이제 대학생들은 그런 북한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저는 대학생들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보고자 해서 20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소속. 네. 그러면 단체 단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라던가 혹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많은 2003년이면 지금 16년이니까 10년 넘게 됐잖아요. 네. 예. 그거간에 해오신 일들이 꽤 많을 텐데 일단 비전은 어떤 목적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저희의 비전은 일단 첫 번째는 대학사회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내자. 그리고 그런 알려낸 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생들과 함께 뭔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저희가 알려내기, 알리고 함께 행동하기 이렇게 비전을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실 씨는 꽤 오래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제가 당황하셨어요? 네네. 학생연대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이제 쭉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요? 네. 아니 학생연대가 본인이 체험한 그거 있는 그대로. 저는 이제 단체에서 한 3년째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단체에서 일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여기 단체의 지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들이 주인데 주로 이제 북한인권을 알리는 뭐 캠페인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나 토크콘서트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하고 이런 좀 북한 인권 이슈들을 좀 대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좀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이제 북한 인권 활동과 자원봉사를 결합을 해서 활동을 2가지 했는데요. 하나는 통일 유니워크라고 해서 네. 참가자들이 걷는 만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그런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여름방학에는 탈북청소년과 남북 대학생이 함께 자원봉사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을 하신 분들이 되게 도움 많이 받고 특히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사실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좀 이런 자신감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한 지 3년이 된 네. 거군요. 그럼 대표님 그 전에는 이제 많은 멤버들이 이제 거쳐간 거겠네요. 네, 저도 제가 설립자가 아니고 저도 대표를 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대표가 한 3명? 4명 정도, 4명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오고 지금은 여전히 뭐 북한인권 파티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생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이제 설립자나 저희 스텝으로 일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활동 같이 뭐 운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뭐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지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생회인데 지부가 어디 있죠? 지금 전북에 지부가 있고 전북에 하나 있고 부산? 부산에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전북하고 부산에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그 다 청년 학생들로 이루어진 거죠? 대학생들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 지금 상근하시는 분은 이렇게 3명? 네. 그러면 이제 회원이나 혹은 이제 인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회원은 약 300명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0명. 네, 이제 서류상 예. 연구상 적극 실제로 또 이렇게 너무 자신있게 300명이 이렇게 왜 이렇게 자신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럼 반응이 너무 놀랐지. 아니, 진짜 그게 300명 아니라. 있어 이런. 네, 그런데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적극적인 활동치가 한 100명 내외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거 제가 놀랐던 이유는 제대로 보셨어요. 제가 이제 남북동행 소속대 일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한 500명으로 서류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은 참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제대로 보셨어요. 그럼 인턴은 지금 있나요? 인턴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그만두고 이제 그만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때가 돼서 이제 간 건가요? 그만뒀습니다. 네. 그만뒀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라서 그렇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저희는 붙잡았죠. 하지만 그때 갔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단체 활동을 해봐서 그렇지만 이 단체 운영 비용하는데 참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저희는 보통 일단은 사업비는 그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서 그 공모 사업이 나와요. 이렇게 너네가 뭐 비영리 단체들에게 저희만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체에게 너네가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내면 뭐 이 사업비를 보조해주겠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1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지원해서 받거나 아니면 통일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 저희가 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받는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고 또 외국 재단 같은 데에도 뭐 지원을 해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렇죠. 심사에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리고 회비나 뭐 약간의 기부금. 회비 그렇죠. 참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거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후원이 많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면서 어렵게 그래서 사실 이제 형님이나 이제 은실 씨랑 이렇게 보게 되면 젊음하고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여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이빨린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자 본인의 어떤 젊음이라든가 이게 시간이 아까운 걸 아시겠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나누는 우리들의 어떤 코너와의 어떤 많이 이제 연관이 되고 많이 흡사하게 맞다고 해서 일단 오늘 초대하게 됐던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운영비용 이렇게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학생연대 이름으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같이 파트타임이 됐든 뭐 활동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 저기 형님을 비롯해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은실이나 지은이나 이렇게 많은 북한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이 질문이었거든요. 왜 하시는 겁니까 이거? 누가 알아도 안 주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에는 이제 심지어 그 정도였으니까 누가 알아도 안 주고 오히려 우리 남한 사회는 아직도 이제 좀 편가르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알아도 안 주고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많이 들어가고 왜 하시는 겁니까? 각자 이제 대표님부터. 저부터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거의 관심이 원래 1도 없었다가 네.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런 책 같은 걸 봤어요. 당시에 이제 강철한 씨가 쓴 수용소 수기였는데 그 책을 좀 읽고 되게 뭐랄까요? 이런 일들이 있구나 북한에 관심 좀 가지게 됐고 또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기억나는 동영상이 뭐였냐면 꽃동산이라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 동영상이 좋아합니다. 꽃동산이 이게 예전에 고난행군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무덤을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만화의 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무덤 더미들이 사는 데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꽃동산이라고 부른다는 이런 뭐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 좀 보고 이런 문제에 좀 관심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좀 학교 때부터 좀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뛰어들으셨고. 네. 그러면 대표는 5년 전부터. 대표는 5년 전부터. 그러죠. 참 쉽지 않은 그 결단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는 처음 생각은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커져버렸군요. 오래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네. 동아리 활동 혹은 이게 조그마한 그냥 지역에서 하는 활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학교에 운동권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운동권 그렇죠.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 그 학생들이 늘 방해를 해요. 이렇게 너네 뭐 하는 짓은 무슨 뭐 새누리당 알바 아니 그 당시는 한나라당 알바들이다. 뭐 니네가 하는 니네가 이렇게 김정일을 비판하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나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서 그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새누리당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새누리당 알바라고 하고 심지어 뭐 내가 그 친구들한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데 이게 왜 전쟁이 날까 해서 그렇게 좀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걸쳐 있는 전체적인 정치 문제 그리고 또 뿌리 깊은 어떤 이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문제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아보다가 이거를 좀 해결하는 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여튼 지금 현재도 북한 하게 되면 우선은 정치 이제 색안경 많이 끼고 보죠. 사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면 지은 씨는 어떻게 돼서 이제 북한 인권 활동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 갔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좀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연찮게 북한인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는 동아리. 북한인권에 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재밌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어, 동아리. 네. 그래가지고 선배들 따라서 놀러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는데요? 애들 저희 학교에 북한인권 동아리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되게 많았죠. 근데 그 지금은 많이- 학교가 어디? 저는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에. 네,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선배들 따라 놀러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북한인권 동아리니까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오빠 뭐 영상도 보고 책도 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책도 좀 보고 영상도 보면서 아 정말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 국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고 중요하지만 그럼 북한인권 문제를 방향으로 잡고 일하면 더 보람차고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쭉 이렇게 활동해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이 이거 돈은 좀 잘 주나요? 사랑을 많이 네. 주시는 사랑을 많이 주는 네, 걸로. 네, 사랑을 아, 얼마를 네. 받는지는 그렇죠.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열정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진짜 대표 많이 진짜요? 정말 싫은데. 그죠? 열정페이. 네, 그래도 복지 왕으로 통하세요. 네, 사랑을 많이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래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대표님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왠지 오늘은 사랑을 주신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걸로 하고. 사랑 많이 받고 그러면 은실 씨는 어떻게 돼서?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탈북자분을 이런 탈북자 강연회 간담회 네. 를 음,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같아요. 충격? 왜냐면 제가 2학년 때 탈북자분 처음 대학교 2학년? 네네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의 이제 수능만 보고 하잖아요. 모든 그렇죠. 저의 일상은 다 수능을 잘 보기 그렇죠. 위한 공부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책도 보게 됐고 근데 저도 지방에서 학교를 나와서 사실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마다 지방은 더 만나기도 좀 그렇죠.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탈북자임을 밝히지 안 않는 밝히죠. 네.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 주위에 뭐 그런 탈북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고 그런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던 분이 사실은 그 단체 대표님이셨거든요. 우리 대표님을 처음 봤군요. 근데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어쨌든 되게 좀 출신 성분이 좋으시잖아요 대표님이. 좋은 도시에서 사셨고. 네, 참고로 저희 대표는 이제 평양 출신이고 이제 고위직 장성의 자녀분이셨는데 막내였어요. 그래서 생사들은 모르지만 여튼. 네, 아무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위층이고 지금 흔히 말하는 금수저인데 그렇죠, 금수저죠. 그 사람도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떠나와야 했던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사회가 좀 다른 문제였던 거여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격이 클 법하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저희 대표님의 얘기는 아직 자세히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틈틈이 이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이것도 없어서 뭐 놀이감 갖고 이러면 야, 넌 그거 다 가지고 놀았어? 하면 아이 부르죠. 화나고 막.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유성 씨하고 제가 이제 아웅다웅 하듯이 좀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다들 이제 좀 충격을 공통적으로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잘 몰랐으니까. 맞아. 네, 그렇죠. 막 들으면 드라마틱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활동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처럼 단체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기도 하고 또 각자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의 진로라든가 이제 앞으로 방향도 정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이제 관여도 많이 할 것 같고 왜 이거 하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친구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은실 씨부터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 가장 어려웠던 게?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게 막 부모님들이 막 반대도 심하게 하시고 막 하세요?
반대하세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직장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예. 라고 얘기를 많이 현실적인 하시죠.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뭐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런 거 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좀 저를 믿어주셔서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많이 그리고 친구들의 반대는 뭐 크지야 그 친구들도 약간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 네가 하는 건데 뭐 내가 굳이 반대를 왜 하니? 막 그 친구들 반응은 그냥 그렇게 소쿨한 뭐 그런 반응인가요? 네네. 뭐 어떻게 좀 특이하긴 하다. 네가 좀 너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활동을 해? 막 이런 좀 그런 건 있어. 뭐 재정적인 게 사실은 제일 크죠. 네, 좀 이게 생활을 하려면 어쨌든 이렇게 생활비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게 막 엄청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불편하네. 마음이 굉장히 약간 아무튼 뭐 그런 거가 뭐 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저만 그런가요? 저희 셋은 막 그렇게 막 맞아. 막 너무 들어보죠. 못하겠어 이런. 네, 그럼 지은 씨는 저도 그러니까 부모님 확실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북한 관련한 일을 하는 건 아는데 네. 정확히 얘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 잘 모르시고 어쨌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뢰와 믿음을 많이 그래서 보내주시게 반대를 잘 되고. 많이 안 하시나 야, 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저희 못 부모님도 하시는 정확히 면도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 이유를 알았어요. 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뭘 하는지 어렴풋이 알긴 알지만 알겠는데 정확히는 정확히는 몰라요. 알았어요. 네, 약간 진짜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도 너 되게 잘 어울린다고 이런 얘기해요. 정말요? 네. 친구들 반응? 친구들이 나 비영리 단체에서 이래 이거 인권 이래 하면 너 되게 잘 어울려. 의외인데요? 그죠? 그렇게 안 생겼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 친구들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몰아가지 마요. 내가 말하는 건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반응이 네. 네, 뭐 입술이 말라서 너무 그러셨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도 힘들게 하는 건 없고 그냥 일하다가 캠페인 갔는데 무관심할 때가 좀 힘들어요. 무관심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지심 많이 빠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쌩 하고 지나가면 셋이서 이게 나도 모르게 못난 마음이 나와요. 저것들 맞아요.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막 이런. 그래서 기복이 이렇게 커요. 사람이 막 오면 되게 신나요. 열심히 하고 막 기분도 듬뿍 받는데 사람들이 안 참으면 셋이서 쭈구리가 돼가지고. 맞아. 괜히 뭐가 문제일까? 집에 셋이서 가자. 뭐가 문제일까? 계속. 그렇죠. 학생연대는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엄청 많이 하고, 예,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제일 많이 유동적이게 많이 다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말복 더위 때 8월 때도 그렇고, 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남북동행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으로만 그냥 이제 그거 지켜만 보고, 예, 그랬었는데, 네. 그 사랑을 많이 주세요. 네. 네, 저 사람 드리는데 전달이 안 됐나요? 자, 대표님. 네. 대표님은 그럼 또 대표님만의 이제 어려움들. 그다음에 제일 큰 어려움은 양쪽에서 얘기했다시피 네, 이제 공통된. 월급날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올까? 대표 입장에서 그러겠네. 아니요, 저 이제 그게 아니라. 당근말이. 그래서 약간 시간이 괜히 빨리 오는 것 같고. 예전에 돈 제가 이렇게 받기만 했을 때는 이제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었는데 맞아. 그날만 기다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왜 자주 올까? 왜 이렇게 빨리 올까? 한 달에 2번 주는 거. 맞아. 역시. 근데 뭐 이건 약간 농담이었고 네. 농담 같지 않았어요. 매우 진심이 진짜. 담긴. 네, 너무 공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글쎄 무관심할 때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끔 이제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한계에 도달하거나 혹은 뭐 정보를 잘 못 접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약간 정체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뭐 단체가 정체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네. 뭘 하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움 받기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고 그렇죠. 사실 그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제일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급여를 뭐
월급을 많이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쫓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변화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 조금 힘든 거. 네,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남북동행에서 그 아카데미를 준비를 했었는데 재작년 여름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하기로 했던 참가하기로 했던 분 제일 많이 겪는 이제 직접적인 피해자란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로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한 25명이 이제 명단을 다 줬어요. 연락처 다 주고 오기로 했어요. 시간이 15분이 지나도 않아요. 강사는 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제일 허무하고 외롭고 일하면서 제일 외로웠던 순간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이걸 뭐 알아달라고 해서 하나 그냥 나름의 이제 소명의식 사명의식 갖고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변화를 보면서 그거를 이제 힘을 동력을 삼아 하는데 이게 막 이러면서 많이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는데 매우 공감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어려운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저는 제 나름 또 이제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또 각자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는 이런 뭐 침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좀 쉬는 편이에요. 아, 혼자만의 시간? 푹 쉬세요. 아, 그러면 그거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주시는 어려울 때. 거예요. 아, 사람은 상황 많이 주시고 조금 심각하네. 아니 근데 되게 막 자주 쉬시는 편은 아니고 주말에 푹. 주말에 쉬어야 혼자만의 시간. 네, 가져서 재충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단체 활동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뭐 힘들고 이러면 혼자 뭐 한두 시간이라도 혼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던가 어디 가서 혼자 공원에 그냥 혼자 아무 생각. 그러면 혼자 있으면 가만히 멍 때리는 거예요, 사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을 자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다양하게 해요. 뭐 잠도 자고 그냥 앉아 있다가 여튼 혼자만의 시간.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제 뭐 그런 게 생기면 그게 이제 와요? 그런 게 생겨요? 그게 이제 생길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정말 네, 금방 와요, 금방. 금방 오는 편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은실 씨는요? 저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 많이 하려고 소통. 하고 네 술도 뭐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냥 저도 뭐 이렇게 휴식 대표님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그럴 때도 있고 사람 만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네. 그때 다르게? 네. 그러면 지은 씨는요? 저는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아, 소소한 소비라고 해야 되나? 돈 쓰는 게 제일 재밌는 일이라고. 돈이 없는데 벌지도 못하면서 막 쓰고. 네, 그래서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을 너무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북한인과 활동하면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소소한 소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이제 하나씩 이거 문구점 가서 약간 하나 좋은 거 샀거든요. 사고. 그런 거. 기분 엊그제 이런 프리마켓 가서 하나 사고 이렇게 기분 풉니다. 뭔가 마음이 찡한데. 소소하게. 우리 괜찮은데 좀. 네,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자 나름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혼자만의 시간 좀 많이 가져요. 이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혼자 잠을 좀 많이 자거나 잠이 안 오게 되면 이제 혼자 궁리를 좀 많이 해요. 왜 이럴까? 왜라는 질문을 달고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역시 방법은 각양각색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 힘든 거 극복하고 또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활동들 뭐 조금 뭐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튼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생각나시는 분 먼저 찍어드릴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몇 가지 있어요. 좀 많네요, 이렇게. 네네. 그거 다 말씀해 활동 주세요. 오래 해가지고 저도 공감하고 싶어요. 예전에 2003년도인가 네. 그렇죠. 2003년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네. 그 다루질 않았었어요. 그건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그때 그 저희 뭐 단체 사람들 그리고 뭐 집에 있는 사람들 가서 그 인권위원회에 항의하러 갔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북한 인권위원회가 왜 이런 걸 안 할까도 되게 너무 신기했고 우리가 이런 하는 활동들이 그런 어떤 무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그때 처음 이제 좀 느끼게 됐거든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거 학교에서 교내에서만 하다가 무언가 좀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는구나를 하는 거. 우리의 힘이 미치는구나.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2005년도 다 옛날 얘기네. 네, 괜찮아. 어쨌든 해온 일이시니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성신여대에서 그 대학생 국제회의를 했었어요. 네. 원래 이제 이 프리덤 하우스하고 북한 문제 네트워크가 그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끼리 국제회의를 또 했었는데 그때 성신여대 앞을 그 당시에는 이제 한총련이라는 이런 애들 그 운동권 학생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이제 정문을 가로막고 이런 행사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나 신기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인사동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그 일본 그 대사관 앞에 있는 시위하고 시위 집회 집회하나 하여튼 거기를 갔다가 수요일일 텐데 하여튼 거기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오는 길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팔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부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 이거 할래 하면서 참여하면서 내가 1,000원을 내면서 나 되게 좋은 일 했어 하면서 팔찌를 이렇게 막 사갔는데 이 친구들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이 변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찾고 뭔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거 좀 하면서 그런 생각 좀 들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이 변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변했고 전진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그곳에 본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또 학생들한테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은실 씨는? 저는 자원봉사자 친구 중에 미국에 있는 대학생 한국 사람인데 유학을 간 미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좀 긍정적인 느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긍정적인 에너지요? 오케이, 일단은 생각나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희랑 같이 스텝 일을 하다가 뭐 물론 뭐 저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탈북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더 조금 큰 재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비슷한 업무를 하니까 둘이 어느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이 활동을 하면서 생겼던 그런 하나하나 인연들이 쌓였을 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캠페인을 저도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가 좀 나이가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많긴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북한 인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있다는 건 일단 많이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현 씨는요? 저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소소한 거에서 소소한 것을 찾으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캠페인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무관심할 때도 있지만 되게 반응이 좋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캠페인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낮으면 연령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반응이 좋고 캠페인에 되게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간혹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젊은 친구가 되게 좋은 일 한다고 힘든데 되게 날씨도 더운데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죠. 뭐 예, 이게 공통된 게 있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내가 행한 어떤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올 때, 예. 그래서 이제처럼 그 연령이 또 낮아지거나 또 이렇게 뭔가 표현해 주실 때, 저도 이제 남북동에 이제 연극 활동하다 보면 예, 와 주셨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고 정말 내가 이거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공연 끝나고 와서 이제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관객들 볼 때 그때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뭐 공통된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많이 절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더 남았는데 뭐 저기 또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 10분 더 남았는데. 10분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뭐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어쨌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반응을 보면 10대 애들은 뭐 얘기해주고 참여하라고 하면 되게 관심 있게 참여하고 10대들은 잘 봐요. 그리고 좀 4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관심 있게 보시고 하는데 한 20대 층에서 아마 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참여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대학생들인데 왜 적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하나는 일단 대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이제 다른 일에 잘 무관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이슈 그렇죠. 그래서 혹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싸우는 한가운데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는 이런 보수 진보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누군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현실 자체로만 보고 그래서 여기에 가슴 아파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진다거나 뭐 조그맣게 일을 하면 좋은데 좀 그렇게 좀 안 보는 거 하나 하고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냥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여유가 많이 없는데 네. 이제 그건 뭐 제가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그럴 수는 할 수는 없는 없으니까. 문제인데 네, 어느 그거는 문제인데 참. 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뭐 꼭 해야 되는 일들 혹은 내가 뭐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고 관심만 가져도 사실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당히 관심만 가지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활동가 이런 NGO에서 활동을 해라라고 네. 그런 관심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하면서 북한 관련 뉴스가 있을 때 뉴스피드에 있을 때 네. 그런 거에서 뭐 좋아요를 한번 누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공유를 한번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의 잠깐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관심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대한민국 2006년에 와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나 탈북자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이제 그 공중파라고 해야 되나요?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금 탈북자들이 또 많이 출연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사업해서 보면 알겠지만 뭔가 사업 계획서를 내는 데 있어서도 제한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느슨해진 것 같고 예. 눈치를 좀 덜 봐도 되는 거 예. 그런 거 보면 많은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한 중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지부들 있잖아요. 전북하고 부산에 계신데 그 지부 운영은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부는 지부에서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예. 각자 아까 우리 자력갱생이라는 얘기 하면서 나왔었는데 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안에서 동아리 활동하려는 친구들한테 뭐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금전적인 뭐 이런 거는 못 해주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인적 인프라 또 네트워크도 있고 저희가 이래서 사진전이나 뭐 이런 물건들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이 뭐 그런 사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물품들도 대여해주고 뭐 강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시는 강사분들께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데 강의 한 번만 해주시라고 네. 이제 또 다 잘 해주세요. 보통 이제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하면 내가 가서 그냥 해줄게 뭐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안 되면 제가 가서 하고 그렇죠. 대표님 갑자기 네. 갑자기 어필을 하시네요. 많이 불러주세요. 네 대표님한테 뭐한테 불러달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뭐 저기 패널들과 만나고 싶으면 제 베나 TV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 기억이 또 났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뭐였을까요? 아까 잠깐만 기억날 것 같은데 요거 요럴 때가 있는데. 좋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그거 생각나면 제가 또 끼어드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네. 아직 10분 남았어요.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셔야 네. 돼요. 지금 이럴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한 프로그램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통일 뉴니워크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청계천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좀 얘기를 드리면 한 사람이 1m를 걸으면 1원씩 1원씩 거의 그런 1원이에요? 100원이? 1원 100원은 네, 많이 100원 많이 많아서 네, 1원씩 적립돼서 3.5km를 걸었더니 한 사람당 한 3,500원 정도가 이제 보통 완주를 하면 적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돈을 이제 모아서 그런 탈북자 탈북 대안학교 같은데 이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했고 올해는 거의 참가자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 그 청계광장 거의 꽉 채워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북한인권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뭐랄까 그런 걸 좀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뭐 기부를 할 여력이 되는데 어디에다 기부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내가 기부한 돈이 올바른 데 쓰일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북한인권 단체들도 그거에 맞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부와 북한인권을 결합한 그런 통일 뉴니워크라는 프로그램을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기부금 모인 걸로 또 기부하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말의 요지가 없네. 아니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캠페인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 2015년 3월하고 2016년 3월 했고 15년 작년이네요. 오셨을걸요? 네. 네, 저는 기억나는데 이제 자세한 내막은 몰랐었으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벽에 그 북한 위성사진 있잖아요. 밤 위성사진 새까만 거. 그렇죠. 그 위성사진을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그 뒤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되게 고통받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둠 속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500원짜리 긁어내잖아요. 그럼 그 500원을 이제 기부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디어 좋네요. 하는 네, 프로그램들. 저희가 좀 이거 인정. 이거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거 좀 방방. 보완이 좀 필요한 개선이 좀 필요한 거지만은 예전에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네. 기부방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뭐냐면 이 주머니에 동전 넣어놓고 이렇게 막 방방. 막 뛰는 거예요. 뛰면 이제 뭐 동전 나오죠. 떨어지죠. 이 떨어진 걸 이제 기부하는. 근데 이제 동전이 잘 안 떨어지죠. 네.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서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안 나오는 그 거야. 영상에는 되게 멋있고 예쁘게 했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서 어쨌든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거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 이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기부하려고 혹은 자원봉사하려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전에 이제 저희끼리 서울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서울대 학생들하고 같이 세미나 했는데 이제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대표님, 제가 여기에 세미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이렇게 맨날 보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울대에서 해도 뭐 다른 데 가도 어차피 대부분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한참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활동이 보통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통일 뉴욕이라는 프로그램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우연찮게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와 관심과 그렇죠. 후원과 예. 뭐 이런 것들. 네. 중요하죠. 지금 현재 계획은 7월쯤에 내년 7월이라고 네. 합니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베나티브를 통해서 많이 나가도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홍보팀장이시니까 제일 많이 네, 역시 직업 정신이 좋잖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많은 이제 활동들이 있겠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자세한 내막을 몰랐었으니까 이제 참 좋은 것도 많이 했네. 그래. 그죠. 제가 그리고 갑자기 질투나. 제가 또 하나 하려고 또 생각한 게 또 있었어요. 오, 또 뭐예요? 이제 다 내놔봐요. 이게 괜찮아?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 알던 저기 뭐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저는 이제 우리 남북동행에 나이트 레이스. 발표를 나이트 할게요. 레이스. 저희가 걷기에 빠져 있어요. 걷는 2012년. 거예요? 네. 건강도 그러니까 좋고. 이게 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요새 북한 인권 이슈 중에 최근에 하신 이슈가 정보 자유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외부 정보들을 유입해서 그 속에서 그걸 알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약간 변화한다. 이게 약간 그래서 그렇죠. 대북 라디오나 USB나 뭐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제 걸었잖아요. 밤에 걷는 거예요. 밤에. 네, 나이트 레이스. 근데 북한 위성 사진을 보면은 북한은 평양만 조금 반짝이고 다 어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북한에 이렇게 불을 밝히자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기부인데 이거는 이제 정보 자유화를 하는 민간 단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민통일방송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대북 라디오를 송출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후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라디오를 1분 보내는 게 이제 그 뭐 송출 비용이 5,000원이 있고 그리고 뭐 기획 비용 이게 5,000원이 있고 그래서 1분을 보내려면 10,000원을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걷는 만큼 이제 불빛이 보이고 걷는 만큼 또 기부가 되는 금액들은 이제 대북 라디오에 송출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유레카 발견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했는데 좋은데? 잘 안 돼요? 펀딩을 못 받아가지고 펀딩이 안 네, 돼요. 모르게 이제 또 관심이 계신 마무리는 돈이네요. 네. 관심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베나티르비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네. 저희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하고 껴들어가는데 일단 열정 시간은 이제 내놓으니까 저희 열정페이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후원자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금전적으로 네. 힘만 보태준다면 사업비만. 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네. 활성화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홍보팀장 아주 잘, 아주 좋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던 중에 생각났어요. 아까 까먹었던 질문. 그럼 요 근래에 이제 북한 인권 활동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실 텐데 근래 이런 새로운 정보들 어디서 대부분 이제 얻으시나요? 저희 정보는 음. 정부 기관
정부기관. 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네. 네. 네, 그런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뭐 뉴스 그런 북한 전문 뉴스 매체 뭐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는데 뭐 그렇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저기 은실 씨가 또 말했잖아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금일통일방송 데일리 NK를 통해서 네네 많이 저는 이제 네. 거의 매일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거기서 정보를 체크를 이제 하고. 체크를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뭐 연구서 발간이나 그렇죠.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이제 음. 참석을 많이 해서 공부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정보센터라든가 네네. 이제 등등 다양하게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 다시 우리 또 얘기를 나눠야 네. 돼요. 2부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1부는 오늘 이제 3회차 1부는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나누는 우리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같이 참여하고 싶거나 하면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제 자막으로 이제 베나TV 자막 이메일로 신청 요청이나 혹은 또 건의나 댓글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2회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